네,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는데요.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창의 최영동 고수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이 또 낙폭이 큰데요. 이럴 때 또 저희가 또 조정을 이용해서 들어갈 만한 종목들 골라봐야겠죠.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보고 계실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네. 오늘도 한 세 종목 정도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. 자,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첫 번째 종목 유니크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현재 4%대에 대한 상승 흐름들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거래량도 전일자 대비해서 상당히 조금 크게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 자동차주들에 대한 막판 반등 흐름들 그리고 수소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유니크도 동반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뭐 이러한 흐름들 자체는 뭐 오늘뿐만 아니고 내일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저희가 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 변속기의 핵심 부품으로 이제 배부 바디에 유입을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. 뭐 그에 따라서 이러한 부품들 자체가 현대기아차 그룹 쪽에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현대기아차가 뭐 물론 이제 애플카라는 하나의 좀 큰 이슈 이벤트를 가지고 좀 움직이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자동차 산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한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확연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동사에 대한 성장 흐름들은 당분간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단기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주고 있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우리가 열어놓고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차트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5일선, 21선, 60일선 차례대로 좀 정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초기 구간에 좀 들어와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자의 5%대에 대한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5일선과 21일선에 대한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.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정배열에 대한 확장 구간에 들어설 수 있는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그에 따라서 오늘 좀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단기적인 목표치 자체는 뭐 일시적인 움직임들 또는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직전 고점까지인 것 같습니다. 1월 중순에 보여줬던 1월 초반에 보여줬던 11,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. 손절 라인 자체는 일단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저가 부분일 것 같습니다. 일단은 9,200원에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빠르게 좀 보시도록 할 텐데요. 자, 파워 로직스라는 종목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기본적인 세티값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2.34%의 현재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발생했었던 변동성을 좀 보시게 되면은 1,350원대까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일단은 이 동사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자체는 카메라 모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최근 들어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일단은 뭐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뭐 자동차와 관련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일제히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줬는데요.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로 후발주의 성격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한 17%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사업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BMS에 대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BMS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 중에 좀 속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의 캐시플로어 그리고 이제 BMS 쪽에서의 2차전지 부문에서의 성장 흐름들을 좀 눈여겨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 뭐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시장 변동성에 동종목도 좀 휘둘리다 보니까 윗꼬리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달려 있는데요. 이러한 윗꼬리 부분들은 휩소 구간이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1선을 지금 현 구간에서 돌파되는 시점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월 중순에 보여줬던 직전 고점 가격이 우연찮게 또 11,000원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이 종목도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1,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손절
손절라인 자체는 60일선이 이제 9,000원 정도에 지금 설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60일선을 하향 이탈시키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9,000원대를 손절 가격으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. 자,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종목 오늘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. 바닥권에서 4%대에 대한 강세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전일자 대비해서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붙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숨어 있는 IT 부품주 그리고 IT 소재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동사 같은 경우는 IT 산업,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표면 처리 특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방 산업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좀 추가적인 상장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의 이러한 기술력들은 뭐 전방위적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그에 따라서 2020년도, 2019년도 이어서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전방 산업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2021년도 상반기에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의 성장,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은 일단은 뭐 정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저평가 국면 그리고 이제 바닥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5일선, 20일선, 60일선 차례대로 지금 정배를 만들기 위한 상당히 조금 모여있는 구간들입니다. 이러한 이제 모여있는 이평 자체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하락 쪽으로 방향성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우상향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우상향 패턴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만약에 좀 매수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말 정도죠. 지난주 보시게 되면은 1월 25일, 1월 26일이죠. 1월 26일자의 고점 자체가 3,500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3,400원에서 3,500원까지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오늘자의 저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. 2,900원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뭐 충분히 지금과 같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고 우세하게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시장 속에서 좀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세 종목 함께 들어봤네요. 유니크, 파워로직스 그리고 포인트 엔지니어링까지 들어봤습니다. 자 지금까지 최영돈 고수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오늘은 한번 같이 꿈을 꿔볼까 합니다. 그래서 약간 꿈을 꿀 수 있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. 네. 일단 오늘은 벳셀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벳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글로벌 기업으로 놓고 본다면 최근에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항홀딩스라는 업체가 있는데요. 이 업체는 무엇이냐? 바로 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흔히 말해서 이제 UAM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반에어 모빌리티라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뭐 플라잉카라고 생각하시고 혹은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플라잉카가 되기까지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조금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네. 주식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꿈을 꿀 수 있고 기대감이 가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수소차가 잘 갔다든지 이런 뭐 우주항공이 잘 간다든지 왜? 지금 현재 높은 유동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뭐 드론 관련해서도 지금 연일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로 볼 수가 있을 것 많이 같고요. 올랐네요, 최근에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 6월 달에 국토부에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해서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. KUAM이라 그래가지고요. 국토부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베셀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 일단 정부 주도에서 자율비행 개인 항공기 관련된 그 컨소시엄에 참여한 유일한 코스닥 업체입니다. 이 컨소시엄은 한국항공우주랑 그리고 현대차랑 그리고 베셀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. 이런 상황에서 2월 1일 날 현대차에서 이슈가 있었죠. 바로 UAM 산업부를 네. 이제 신설을 하기로 했습니다. 아무래도 신설한 이유는 플라잉카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.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겠다라고 지금 언급이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새로운 시대의 어떤 새로운 먹거리라는 그런 관점에서 현재처럼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도 좀 좋은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던 부분은 아니고요. 그동안 조금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2020년 별도 기준으로 일단 흑자 전환이 되면서 턴 어라운드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요. 실적은 뭘로 나온 건가요?
실적은 일단 본업이라고 보면 되죠. 네. 일단 LCD와 이제 OLED 관련된 일단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지금 뭐 현대차에서의 어떤 지금 뭐 산업은행과도 이제 뭐 플라잉카에 대해서 지금 뭐 정부 부처에서도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도 있고 향후 우리가 어떤 뭐 영화에서나 볼 법한 플라잉카에 대해서 한번 같이 꿈꿔볼 수 있는 그런 네.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은 기업을 한번 소개하고 같이 꿈꿔보자라는 측면에서 베셀을 한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어. 실적은 디스플레이 쪽에 나왔는데 지금 갖고 오신 모멘텀은 제 꿈을 꾸는 상태에서 UAM 쪽에 좀 그렇죠. 포커스를 맞추신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주항공도 우주 뭐 만들어지도 않고 삶도 안 가는 그런 부분인데 뭐 몇 월 달에 이제 유인 우주선이 갈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ETF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세트레가이가 거기 ETF에 편입이 될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는 것만큼 높은 유동성에서는 한번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목표가는 일단 뭐 전고점 수준인 8,500원 정도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 네. 손절가는 6,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 꿈을 꾸는 종목이죠, 베셀. 근데 약간 2월은 경계를 해야 되는 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꿈을 먹고 가는 종목을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? 앞서서는 약간 매수를 좀 늦춰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셨잖아요. 괜찮을까요? 그러면은 주식 하시면 다 현금 보유하셔야죠. 아, 그래요? 네. 네. 그래서 지난주에는 효성 TNC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네. 안정적인 종목을 말씀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래도 주식시장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만한 네. 꿈을 꿀 수 있는 종목 이렇게 한번 조금 특별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그렇군요. 꿈을 꿀 수 있는 종목. 사실 저 최근에 우주항공 대회가 잘 갔잖아요. 그래서 저도 약간 좀 꿈을 꾸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좀 가는 걸 보면서 역시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이런 종목도 가긴 가는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거든요. 그런 질문, 그런 측면에서 베셀도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. 이소은 과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? 네. 네, 뭐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기아차. 기아차. 네. 왜냐면은 지금 가도 괜찮을까요? 그러니까 네. 이게 보면은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좋았을 때 최근 3일 동안 좋았잖아요. 그렇죠? 네. 좋았을 때는 어떤 종목이든 다 잘 가기 때문에 어떤 변별력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시장이 좀 떨어졌을 때 잘 버티고 잘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유가 확실해지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물론 기아차도 상승폭이 크다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좀 0.41% 상승 98,100원. 물론 오늘 이제 10만 원을 지키는 부분은 좀 실패했지만 네.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중장기라기보다도 뭐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꿋꿋이 좀 시장들에서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기아차가 이렇게 좀 꿋꿋이 버티는 이유가 우선 애플카 얘기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이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은 상태지만 우선 뭐 9일날 인베스트데이 때 이 현대가 어떤 현대차 그룹에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큰데요. 우선 중요한 부분은 현대 그룹주들이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 IT 쪽에서의 진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어떤 협력이나 그런 다른 기술적 제휴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 진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가장 큰 어떤 이슈가 이런 IT 사업 진출에서 애플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 기아차에 대한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. 네. 뭐 어째 됐든 안 됐을 때는 뭐 주가에 대한 하락은 불가피하겠지만 지금 현재 가능성도 높고 뭐 이런 이슈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수급에 대한 부분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. 만약 이렇게 이슈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 기아차의 뭐 실적, 사분 실적도 그랬고 향후에 어떤 내연기관 쪽에서의 판매 플러스 뭐 친환경 차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기아차의 이 신고가나 부분에 있어서 삼박자가 모두 이제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좋겠지만은 저는 이제 내일장에서 오늘 이제
그 코스피 대형주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좀 믿을 만한 더 대형주가 좀 기아차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네, 역시 기아차도 고용경건 전략처럼 인베스터데이 전에 팔까요? 아니면 좀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? 목표가 어떻게 보세요? 네. 목표가는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9만 원, 10만 원 했던 게 다 돌파가 됐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서 이제 11만 원까지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, 글쎄요, 우선은 9일 날 전에 파는 것도 나쁘진 않죠. 어떻게 발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네. 때문에 100% 자신하는 부분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오히려 만약에 그 발표 이후에 좋아진다고 했을 때 주가에 대한 시장에서 멀티플을 받고 목표 주가도 상향할 가능성도 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판다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이겠죠. 자기 자산에서의 비중을 얼마나 싣냐. 뭐 이렇게 많이 실을 경우보다도 오히려 좀 발표 난 이후에 애플카에 대한 부분이 확정된다면은 그때 많이 싫고 그 전까지는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, 자산 비중에서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 이렇게 전략을 좀 유동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네, 그래서 판단됩니다. 목표가는 10만 5천 원 정도실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기아차 목표가 10만 5천 원까지 주셨고요. 손절가는 8만 9천 원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저는 두 분과 함께 마감 전략을 들어봤고요. 두 분의 또 내일장 유망주 베슬 그리고 기아차까지 들어봤습니다. 함께해 주신 고용기연구원 이성과 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